자, 강미진의 평화공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그 일본 정부가 일본 자꾸 왜 우리를 이렇게 화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에요. 네. 참 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이것도 튀어나오면서 한일 관계가 또 다시 한번 독도만으로 충분치가 않아서 이제는 사도광산 들고 나왔습니다. 자, 북한은 이제 강제징용 등 과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야기를 하는지 또 이런 지금 이슈가 있을 때는 또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사실 일본은 좀 창피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남의 나라를 수십 년 동안 강탈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네. 이제 역사를 완전 막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 북한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일제가 이제 강행한 뭐 강제징용이라든가 네. 일단 뭐 조선 사람들을 많이 끌어갔잖아요. 네. 남북한 다 포함해서. 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군사 시설이라든가 뭐 이자처럼 이제 광산에도 막 놓고 이렇게 사람들을 비밀 그런 공사를 시키면 다 뭐 죽였잖아요. 이제 조선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중세기적인 아주 노예매매 그런 행태로 사람을 부렸다고 하고 이런 강제징용을 하고 있는 그 노력 수탈 그러니까 아주 이제 원색적인 그런 발언을 노력 해가면서 수탈이라는 표현이 있구나. 네. 노력 수탈. 네, 예. 그러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이제 수탈에 네. 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일본에 대한 그 반감은 아마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네. 골수에 사무친 그런 원한이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이 어떠한 그런 뭐 세계와 뭐 관계, 한국과의 관계 이게서도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북한이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이 이제 그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했을 때 30년대 말이라든가 40년대 초까지 여러 가지 법령을 막 내놔 가지고 무슨 총동원령이요 무슨 네네. 뭐 무슨 시민 뭐 법령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뭐 개정국민 징용령이랑 이렇게 해 가지고 이 1943년까지 총 261만 6천 명이라는 이제 그 한반도인을 다 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일본에. 그리고 청년들을 주로 이제 다 끌어갔잖아요. 일본에.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정말 보수도 얼마 안 주고 완전 매매하다시피 그렇죠. 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북한의 그런 반응을 보게 되면 강제 수탈이라든가 게 좀 원색적인 그런 언어들을 쓴 거 봐서는 그만큼 일본에 대한 분노가 네.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광복 후에 남한과 북한에서의 일제 청산 그 역사가 분명히 좀 다르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한국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네. 일단 와서 보면 뭐 일제 청산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네네. 하는데 북한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많이 깨끗하게 청산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네. 이 일제 기간에 복무했거나 하수인을 했거나 심부름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도 거의 청산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안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그 얘기를 하냐면 네. 그때 돈을 벌어서 빨치산 운동을 하는 강복을 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도와줬기 때문에 이거는 외형만 친일파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강복 이제 회원이다. 정상 참작이 좀 됐군요. 네, 거기에는. 그런 네. 식으로 이제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안창호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활동도 놓고 보게 되면 일제 기간에 조금 뭐 복무했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 네. 실제 지식을 배웠다면 일본의 지식을 배웠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네.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반도를 위해서 투쟁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좀 하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북한이 1946년 3월에 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어떠한 법령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법령의 이름이 네. 친일파 민족 반역자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정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일제 기간에서 뭐 기사장을 했거나 뭐 어떤 기관에 뭐 공무원을 자리를 했거나 맡았어요. 예.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한 명 한 명 검사 뭐 경찰 순사 뭐 이런 것까지 다 꼬집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척결을 하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무상몰수해서 인민들한테 공짜로 나눠줍니다. 아하. 네, 그렇게 했고 그때 당시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북한 뭐 소설이라든가 영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연들인데 벚꽃이 이제 평양시 쭉 이제 있었어요. 근데 네. 벚꽃을 사쿠라 꽃이라고 그렇죠. 하면서 예. 일본 일본의 꽃이라는 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양시 사쿠라 꽃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도 그때 싹 비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나무에까지 이제 그 네네네. 화풀이를 할 정도로 북한 주민들은 일제에 대한 원한이 음. 깊다는 거죠. 네. 뭐 그것은 뭐 한민족이라면 다 같은 입장일 것이고요.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청산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분명히 좀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일제 조선인 강제 노동 동원, 강제 동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남북이 갈라지기 전의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남북이 함께 어떻게 보면은 대응해 나가야 네.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강제징용에 대해서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남북한이 합쳐서 정말 우리 한민족의 역사 중에 정말 아팠던 기간이 일제 강제 그 36년 그 기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진짜 정군 뭐 그 위안부로 끌려가셨던 네네. 그런 여성분들도 이제 지금도 치유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강제징용 이런 거는 정말 한민족이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이 물론 통일도 논의하고 뭐 앞으로 경제 상황도 논의해야 되겠지만 네. 이렇게 이렇게 한민족이 공통으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풀어가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제청산에 나름 어떤 구체적인 그 예들이 있나요? 북한 사실 사회에서? 예. 네 북한은 거의 일제 기간에 복무를 했던 그런 그러니까 어쨌든 신분 그런 이력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을 증인을 하는 사람이 네. 두세 명만 있으면 아하. 그 사람의 행적을 네. 어떤 것도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일제 뭐 공식적으로 어떠한 기간에 내가 이제 돈을 좀 벌어서 독립군에 보냈다. 뭐 이런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 다음에는 네. 그냥 외형사령부를 갔을 때 너는 일제 기간에서 우리 인민들 못 살게 그러고 너 네네. 기간에 복무했잖냐 이러면 네. 진짜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가 북한은 지금도 연좌제가 적용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더 했겠죠. 아하. 그러니까 그런 가족들에 대해서는 아주 본인은 더 각한 처벌을 줬고 이런 걸 했고요. 대대손손이 예, 힘든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 동네에서도 일제 때 할아버지가 순사를 아. 하셨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뭔가를 꼼꼼히 모으는 그런 습관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그 순사 일지 뭐 기록부라는 게 있었는데 네네. 그 아이들이 딱지 노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집에가 딱지 하다가 이제 졌으니까 뭐 만들 거 없잖아요. 새 학습장을 뜯어서 할 수 없으니까 할아버지 서랍에 들어가서 뒤지다가 서랍 밑에 있는 그 순사 일지를 가져다가 쪼개서 딱지를 한 접었어요. 거예요. 네, 접었는데 애들은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가지고 놀다가 얘가 딱지를 2개를 뺏겼어요. 다른 애한테. 어. 근데 얘들이 집에 가서 딱지를 보관하느라고 겉에다 다른 것도 이렇게 씌워서 하다 보니까 그 집 아빠가 만들어 줬나 봐요. 그 딱지를. 네네네. 그게 본 거죠. 봤는데 그 일제에 그게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제. 그래서 그걸 당위원에다 갖다 바치고 네. 그 행적을 이제 추적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일제 그 순사에서 고등계 뭐 형사라든가 뭐 네네. 어마어마한 높은 자를 하시던 분인 하다가 거야. 다른 데를 도망쳐 온 게 저희 지역으로 도망쳐 온 거예요. 조용히 살고 계셨는데 네, 그러다가 그 가족이 진짜 밝혀졌군요. 갔어요. 네. 아. 그러니까는 그 동네에 그 순사를 하던 분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알고 계신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당연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남과 북의 차이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평화를 찾아 나가야지 되는데 들을 때마다 또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자꾸 그렇게 느껴져서 어쨌든 강미진의 평화 공감을 통해서 우리 그 갭을 조금씩 좀 줄여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